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로 후소 시간에는 휴렌 김준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휴렌은 지금 공사 현장이나 또 제조 현장의 안전 관리를 IT 기술 기반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아이모스라는 제품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장에 약 한 60군데의 공사 현장에 지금 이 아이모스가 적용이 돼서 지금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점상, 타이밍상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김준상 대표님을 모시고 또 회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고, 네. 또 제가 또 훈수를 둘 수 있는 부분 좀 도와보겠습니다. 오늘 네. 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자, 휴렌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이미 건설사를 운영을 하시고, 네. 두 번째로 창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아주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우선 휴렌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지금 이제 휴렌이 만든 아이모스라는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이, 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쓰이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미 건설 현장을 빠삭하게 꿰뚫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개발하셨겠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 회사도 갖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2011년인가에 이제 건설 회사를 창업을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노가다까지 하셨다고요? 그쵸. 창업하기 전에. 네,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회사까지 창업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으면 재밌는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죠. 노가다도 하신 얘기도 해보시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항상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런 비하인드가 좀 유쾌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힘들었죠. 보면은요. IMF를 저는 20몇 살 때 이제 겪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좀 집이 좀 어려웠던 적이 좀 있어서, 네. 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구두 닦기부터 저는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23살 때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갈 데가 없어서 저 사우나에서 좀 자고 먹고 하면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우나 안에서 구두 닦는 거?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식당 뼈다귀 해장국집을 할 때가 월드컵 할 때니까요. 구두 닦기에서 돈을 벌어서 뼈다귀 해장국집을 차렸고, 네. 그때 이제 월드컵을 막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돈이 마련이 돼서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고 건축공학과를 복학을 가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관련된 업종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제가 인터뷰를 안 한 부분인데 아주 제가 머리가 찝찝했었는데, 네. 야, 네. 정말 입체전적인 인물이시군요. 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또 사람은 적응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건 그렇게 말씀하기는, 네. 말씀만으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단편적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네네. 지금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젊은이들도 문제가 많고. 문제 많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 뭐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도 나오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네. 20대 남성, 네. 30대 남성들이 직업이 없다, 네. 할 일이 없다. 네. 그래서 뭐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취업을 시켜줄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이 정부의, 네.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막 이게, 네. 뭐 그래서 도입이 되고 있죠. 그런 과제들도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정책상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 고용 비율과 취업 비율이 많아질 만한 그런 과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구두 닦기를 하셔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네네네. 오갈 데가 없어서 사우나에 자면서, 네. 사우나에서 구두 닦고,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네. 또 이게 뼈해장국집을 또, 그쵸. 창업을 하셨다. 그때 500원 벌려고 5분 더 걸어가서 밥을 먹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지금 20몇 년 전 얘기죠. 그쵸. 한 23년 전쯤 됐죠. 네, 저는 그때 일본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네. 나중에 언제쯤 한번, 네. 지금 또 제가 다른 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게, 네네. 이제 대표님처럼 그런, 쉽게 말하면 입체전적 인물이라고 하시죠. 네네. 진짜 바닥에서
그 삶을 네. 긍정적으로 네. 그거를 내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하나씩 밟아가지고 네. 기업 CEO가 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주위에. 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저는 아주 지금 국가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 네. 예,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우리가 성공담으로만 그냥 듣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거는 국가의 자산이니 그 자산을 우리 후배들한테 좀 물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그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네. 제가 사실은 그 CEO와의 뭐 런치, 브런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아. 그 예. 이제 대표님이 뭐 나온 그 출신 학교의 후배들이나 네네네. 혹은 뭐 또 관련된 그런 학교 후배들이나 네. 이런 젊은이들을 몇 분 초청해 놓고 네. 대표님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을 좀 저는 네. 진행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럼 그 참여한 분들도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네. 그 대표님의 그런 그 과정들을 좀 리얼하게 좀 들을 수 있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이거 사전 인터뷰에 없는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아, 저도 사전 인터뷰에 비하인드 혹시 스토리가 있나고 네. 그 말씀 안 여쭤봐서 굳이 뭐 이게 자랑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냥. 아니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회적인 자산입니다. 네.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지금 뭐 그래도 글로벌 그 미디어에 네. 그 이제 창업주로 이제 있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의 경험들, 네. 익스피리언스 에셋이라고 그러죠. 경험 자산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청규화 장수 아시죠? 청규화 장수 스토리. 그 기술을 안 물려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보면 탈무드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창업자들이 네. 그런 지혜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그런 그 현장에 있을 때, 뭐 경험이나 나이가 얼마 됐든 간에 그런 것들 가치가 있으면 그걸 또 전달해주는. 꼭 그런 자리 만들어지면은 저도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뼈해장국집을 해서 네. 약 한 8, 9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또 건설사를 또 창업을 했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뼈 해장국집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복학 안 하면 재적 처리 당합니다. 그게 몇 년도 있죠? 그게 제가 26살 때니까요. 네. 한 19, 제가 헷갈리네. 한 2003년쯤 된 거거든요. 아무튼요? 예, 한 대략 2003년쯤 된 거거든요. 네. 예.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시군요. 네, 제가 구루닦기 한 10개월 하고 뼈 해장국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쯤 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학교 복학을 하고 이제 건축공학과로 이제 복학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졸업을 무난하게 잘 했고요. 네. 물론 일을 하다 공부가 너무 쉬웠던 거죠. 공부해준 거죠,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처음에 이제 건설사를 좀 입사를 하게 됐는데 네. 건설사 입사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저 앙골라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네, 앙골라. 공산 국가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가라고 하는 바람에 앙골라 현장에. 예. 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 가다가 왠지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네. 아닌 것 같아가지고서 그 건설사를 나와서 바로 그때 전문 건설업체라고 있습니다. 네네. 종합건설사 밑에서 네네. 전문을 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 들어가서 네. 이제 그쪽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좀 하다가 네. 이게 한 4, 5년 정도를 좀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다녀보니까 네. 제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참에 그냥 회사를 하나 차리자 아. 해서 제가 35살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한 11년 전쯤에. 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쭉 차려서 이제 건설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제가 1년에 저희의 이제 직원 이런 근로자들도 사고 나는 비율도 좀 있고 네. 이제 이게 항상 문제거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라는 게 어떤 안전한 환경을 못 만들어서 나는 사고보다도 네. 어떤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근로자들이 본인 스스로 솔직히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으면 좋긴 하지만은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가족과 자기에 대한 어떤 몸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심각한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할까?
대한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렸던 게 이제 휴렌입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네. 이 안전관리 이 플랫폼이 나오기까지 네. 이미 건설사를 운영하시면서 네네. 현장에서 그 안전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그럼 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네. 그래서 그 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예. 또 만들었다. 차렸는데 18년도에 이제 휴렌이라는 안전관리를 이제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네. 19년도에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억 이상 공공기관 스마트 안전 의무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딱 떴을 때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김 대표는 어떻게 국토부 영업을 했어라고. 글쎄, 저는 네. 절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사회적인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산업재가 전체 산업재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건설 쪽에서 발생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국내에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네.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인구를 늘리는 거를 이제 뭐 정책상으로 애들 많이 나오면 비용도 주고 하긴 하지만은 또 죽지 말아야 되실 분들을 또 안 죽게끔 하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 비율 중에 또 하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산업재해로 많이 눈 방향이 좀 들어왔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설 쪽이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뭐 한국에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네, 물류센터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죽고 근로자들이 네네네, 또 최근에는 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또 무너지고 네네 맞습니다. 큰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맞습니다. 네, 큰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네, 충분히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데 예, 결국에는 그게 사업주들 네, 뭐 이 건설을 그 발주하는 네, 발주처라든지 네, 또 시공사의 또 사업주들의 어떤 생각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게 보면은 사고가 정말 발생되지 말아야 될 어이없는 사고가 또 있는 반면에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저거를 사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도 있고 네. 사고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도 정부에서 이제 발의를 시킴으로써 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주가 가져야 되는 그런 안전의 의식에 대한 이제 부분을 기존에는 뭐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면 됐지 해서 이제는 사고가 나면은 정말 안 되는구나에 대한 사업자들에 대한 의식 개편은 분명히 발생이 된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 역시도 자 예를 들어서 이 탱크 안에 유압이 차 있는 거죠. 네. 근데 유압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는 모르는데 네. 이게 늘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볼트를 풀어서 뚜껑을 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이거 왠지 좀 찝찝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풀면서 뭔가 조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자의식 개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다가 적용이 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긴 하지만은 근로자들이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뭔가 안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자의식도 분명히 커지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B2B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즈니스의 측면이지만은 B2G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용역 사업을 수주를 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매일 보고서와 매월 보고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어떤 정량적인 어떤 수치가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이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기 위한 과정 중에서 이런 B2G에 관련된 스마트 안전 용역 사업들은 꾸준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저희가 피부로서 와닿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현장에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성적인 지표, 정성적인 어떤 역량이라는 정성적인 지표까지는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휴렌이 갖고 있는 그 아이모스 네. Innovative Monitoring on Smart. 네. 그러니까 현장을 모니터링을 네. 해서 그 사전에 네. 예방을 한다든지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알람을 준다든지 네, 그렇죠. 근로자들한테 위험에 대한 네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맨홀 작업이 있다고. 맨홀이면은 뭐 맨홀은 아시잖아요. 네네. 맨홀이 있는데 여기는 맨홀에 관련된 사람만 거기에 접근을 해야 돼서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 공간인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도장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자가 여기를 가게 되면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바로 즉각적으로 도장하는 사람이 왜 저기를 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네. 도장하는 사람들도 여기는 당신이 가면 안 되는 구역에서 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을 울리게 할 수 있고. 예. 그 작업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네, 맞습니다. 그 작업 현장에 직번할 때 네. 알람을 준다는 거죠. 네. 저희는 건설 현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일 건물처럼 지어지지만 거기에는 수백 개의 공정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 작업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입을 할 때 자기는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공정 구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정확히 네. 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진 인터뷰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이모스가 타업체와 달리 네. 그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로 해서 네.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모든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네, 관리가 맞습니다. 된다고 그러시죠? 네네네. 그거 잠깐 좀 또 상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저가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휴렌이라는 사업을 설립하기 이전에 물론 저희보다 먼저 스마트 안전을 건설이나 이런 토목 쪽에다가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안전을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근로자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거는 되게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서 취지가 됐었거든요. 네. 물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앱 기반의 근로자 스마트폰 기반의 안전관리를 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투지폰을 들고 다녔고 근데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주변에서 그래서 많은 반대도 있었고 많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계속 그거를 고집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근로자들한테 뭔가 나눠주는 방식은요 분명히 관리자들이 더 힘이 들어요. 네. 나눠줬다가 받았다가 세팅했다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더 이렇게 어떤 현장의 업무 영역이 많아야 되는데 이 안전을 함으로써 일이 더 많아져 버리면은 안전 웍이 안전에 관련된 이슈로 해서 안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일이 돼 버리니까 또 관리 소홀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로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근로자한테 나눠주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구축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들은 나눠주지만은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하니까 그 비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렇죠. 발생될 수 네. 있겠죠. 그 별도의 안전의 네. 뭐 그런 도구들을 네. 굳이 가질 필요 없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내로 들어서 근로자 나눠주면 안전모에다가 보통 부착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가보면은 안전모가 바닥에 많이 나뒹굴어 다니는 경우가 안전모는 안 쓰고 다니니까. 아니 안전모는 요즘에 거의 다 쓰는데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에 일을 하러 갔죠 제가. 네. 근데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러면은 에이 나 일 안 해. 그러면서 안전모를 저 멀리 집어 던지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끼어 있는 도구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스마트폰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지금 아이모스에 연동이 되는 앱을 깔게 하고 네네. 그 앱을 통해서 네. 역할에 대한 뭐 위치도 이제 네. 확인을 하고 위치 유형무역 위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근로자의 위치 확인. 그 위치 확인, 네, 그다음에 위치가 돼야지 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한지도 알 수 있고 네. 관리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장소 아니면 어떤 위험한 장비 그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확인할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지 네 맞습니다. 네. 몇 층에 어디 구역에 있는까지 자기 다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게 되는 건데 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정부에서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국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개인 위치 정보 사업 허가서라고 해서 네. 근로자들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떤 태그를 주든지 간에 그것들에서 나오는 위치 정보 값을 수집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 개인 위치 정보 사업 허가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 뭐 28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이긴 한데 네. 통신사 대기업 다 포함해서 280번째면은 굉장히 대단- 앞서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 위치 정보 사업 허가서와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서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당신의 위치는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현장 안에서만 위치 관제를 할 거야. 네. 이 현장 바깥에 나오면 당신에 대한 위치는 끊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 가입 동의서도 앱 가입할 때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 없게끔 해서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위치 관련된 법적인 문제 있지 않을까? 개인정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기술 요즘 기술이 워낙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뭐 지역 범위 내에서 뭐 컨트롤하는 거죠, 뭐. 지역 범위 내에서도 아니고 저희는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다 되는 건데 되지만 예, 그 해당하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다. 안전사고라면 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되겠죠. 네네.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책임도 따를 거고 네네. 또 가장 또 싫어하는 형사적인 책임 문제까지 또 따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휴렌이 갖고 있는 아이모스가 미연에 일어날 그러니까 미연의 그 사전에 경제적인 책임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줄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막아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주들이 그걸 스스로가 이건 해야 돼 당연히 예. 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업주들하고 이제 건설 회사들하고 한번 뭐 영업을 해보시면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이 잘 돼 있는지요. 그 경제적인 책임이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그럼요. 사업주가 책임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전문 대표이사를 선임할 정도로 요즘에 그래서 CSO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안전 전문 경영 대표이사를 이제 선임할 정도로 지금 기업들은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를 되게 해야 되는구나. 네. 예, 그런 의지는 굉장히 서 있어요.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보다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재해사고율이 어떻게 해야지 재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스마트 안전을 결국 현장에다가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의 재해사고가 이만큼이 발생될 수 있는 이거를 도입함으로써 발생이 안 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발생이 되지만은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일단은 유무가 판단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 예를 들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근데 사고가 왜 발생됐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그렇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사고 경위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부분은 사전 사고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지 사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냐? 예전에는 그냥 그런 사전 사고 예방을 그냥 페이퍼워크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지 각종 장비에 대한 위험 부분들을 전부 다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 설계를 토대로 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이제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런 스마트 안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고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사고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하지 않고서도 발생되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로서 최소한의 무엇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뭐 이런 스마트 안전을 적용한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책임적인 부분들은 최소한의 책임은 다 했다라고 해서 좀 인식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네. 그건 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은 네. 한국은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네. 미국에 가면 만약에 그 커피숍에 갔어. 커피숍에 네. 갔는데 방금 이 청소를 했는데 네. 약간 바닥에 물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반드시 거기다가 여기 물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으로써 혹시 고객이 들어와서 자빠지더라도 네. 그에 대한 나티스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사업주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듯이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거를 대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네네. 사업주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님이 하는 서비스를 만약에 우리가 채택을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사고가 났어. 네.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 사진에 나티스도 했고 네.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네. 근데 근로자가 만약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라든지 네, 네. 혹은 사업주가 했지만 사업주 측에서 지금 발주처에서 뭐 잘못한 거라든지 네, 네. 뭐 시공사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록이 남으니까 사고가 났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증거들이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뭐 법적인 부분에서도 잘 뭐 신뢰를 하나 좀 결론을, 들어도 될까요? 네네.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오후 4시에 맨홀에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로자가. 맨홀에서.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맨홀에서. 네. 근데 빠졌어요? 예. 시체가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와. 그런데 이분이 왜 돌아갔는지를 모르니까 왜 사고를 일단은 저희가 모르니까. 시스템 쪽으로 해서 쫙 이렇게 해봤죠, 이제. 네. 그때부터. 비교를 해보니. 예, 이제 해봤죠. 근데 이 사람이 현장에 들어왔을 때 아침 새벽에 6시 20분에 현장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작동을 했고 네. 현장에서 6시 50분쯤에 현장 밖을 나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오후 한 2시나 3시쯤에 그냥 차를 타고 현장에 그냥 쭉 들어와서 게이트를 걸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들어와서 들어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게 한 2시 반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4시 반에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기록들 자체도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흔적들이 안 남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산업재해냐 네. 아니면은 이 살인 사건이냐를 놓고 판단을 했었을 때 산업재해로 좀 빠질 수가 있었던 증거 자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잠깐 정리를 했는데 네.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사업주도 그렇고 네. 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그렇고 네. 사후에 물론 뭐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네네. 사후에 중요한 그런 네, 맞습니다. 정보를 네. 증명을 남기는 거고 네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축척이 되면은 네.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데이터가 나오면 그쵸. 그 데이터를 축척을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그 계획 설계를 한다 그러면 야, 이런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뭐 설계를 할 단계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뭔가를 배치를 할 때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그걸 그럼요. 하시군요. 그래서 이제 프리콘스트라고 해서 프리콘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어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을 하는 것들을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프리콘이라고 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프리콘의 세미나도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하고 하는데 네. 안전 분야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러면 네. 이제는 안전을 어떻게 녹여야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냐. 그것도 지금 프리콘 단계에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네. 대표님 사업에 네, 저는 그 휴리엔이 갖고 있는 네. 그 기술력도 좋지만 네, 그 아이모스를 통해서 현장 관리를 한 부분에서 네네. 축적된 데이터 네,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네 맞습니다. 저는 회사가 데이터 회사로 어, 훨씬 더 부가치가 있는 회사로 전환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건 비밀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로우 데이터 개수가 300만 개가 넘어요. 야, 그러니까요. 제가 딱 예. 느낌이 예, 왜냐면 이건 국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그 공사 설계 단계부터 네, 그 사업주가 네,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네, 그렇죠. 설계를 하고 공사장을 운영을 한다. 네, 그럼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사고 예방 알고리즘 구축이 가능한. 이야, 그러네. 제가 보니까 딱 이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난 기록에 대한 이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한 개의 데이터로 해서 또 별도로 해서 분류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좀 이제 많아진다는 거는 사고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러진 안 되는 거지만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돼서 향후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은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와 유사한 패턴을 움직였을 때 네. 알림을 알람을 주는 주는 거죠. 거죠. 네. 예.
그 해당하는 현장의 관리자한테도 알람이 가고 네. 해당하는 근로자한테도 알림이 가고. 결국 이게 한마디로 네, 이게 안전 알고리즘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전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이게 매뉴얼화 시켜서 네, 저는 이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사고 난 것만 말씀하셨는데 네, 사고 난 거에 봐 전체적인 퍼센트 매우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사고 나지 않는 그 근로자들의 공사 현장에서의 행동, 네, 뭐 물론 그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네, 네, 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든지 높이가 어디 있다든지 네 혹은 맞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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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사고는 안 났지만 이거 사고가 날 뻔했어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추출한다면 네, 네, 이거는 AI로 이거 뭐 돌려서 이게 만약에 데이터 축적해서 네, 머신러닝까지 하면은 네. 300만 개쯤이면 충분히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더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건 휴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휴렌이 현재 사업은 아니지만 네, 휴렌이 지금 그 축적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네, 대한민국의 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네. 뭐 단순히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뭐 철거 현장이라든지 또 제조 현장이라든지 네,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근로자 전체 환경 또 그거를 또 응용을 해서 또 알못을 응용해서 다른 쪽으로 충분히 또 접목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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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 산업 현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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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맞습니다. 많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은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영상 기반의 AI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학습셋에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AI라는 AI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과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예. 같이 어떤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뭐 아주 큰 비즈니스인데 제가 보니까 뭐 그 조선소도 이게 가능한 거고 네, 맞습니다. 도시 전체를 건설하는 쪽에서도 예, 이게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30분이 훌쩍 지났어요. 또 할 수 없이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 아, 네, 네,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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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대표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가치가 네, 잠재 가치가 아주 상당히 높은 그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휴먼 스토리가 네, 구두 닦기에서 출발해서 뼈해장국 네, 네. 또 이런 부분에서 또 해야 될 얘기가 또 많은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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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휴렌이 얼마 전에 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네, 맞습니다. 우수 기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처음 투자 한번 잘 받아봤습니다. 네, 그게 네. 뭐 퍼스트 펭귄 그가 IPO 하기 전 단계에서 아주 뭐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 중에서 네. 뭐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예비 유니콘으로 가기 전에 네. 퍼스트 펭귄 기업 선정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갔는데 신용보증기금 퍼스트 펭귄 기업이 선정이 된 거죠. 네. 작년 초반에.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쫙 이렇게 오르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를 그렇게 진행을 한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한테 러브콜이 와가지고서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IR 발표를 또 한번 시작을 해봤죠. 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괜찮은 상태에서 잘 받아가지고서 네. 투자 유치를 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그 2018년에 처음 했었는데 벌써 130억 네, 맞습니다. 투자를 벌써 또 그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으셨고 네네. 지금 또 그 회사를 휴렌을 키워서 그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네네네.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휴렌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갖고 계시는 또 건설사 네네. 거기도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 인천공항 그 J터미널 공사에 네. 지금 한참 하고 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공사를 하고 예. 있는 네. 업체이기도 하고 예. 아주 유망한 업체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두닦기가 지금 20년 만에 네. 제가 수백억 원의 지금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지금 CEO가 되셨네요. 네. 뭐 앞으로 가야 될 길 많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네. 다음에 그럼 한 번 더 시간을 또 바로 마련하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휴렌이라는 회사는 그 안전 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 그를 이제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를 네. 활용해서 현장 근로자가 네. 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 네.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인데 이 휴렌이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셨죠? 일자리 창출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그렇게 인증을 받았고요.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네. 저희는 예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바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 취약계층 있는 분들을 일정 퍼센트 이상을 고용하셔야 네, 돼요. 30% 이상에 대한 고용 비율이 있어야 되고요. 아, 제가 좀 사회적 기업이 뭐 솔직히 이것도 스토리가 좀 많이 길어서 지금 다 얘기 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원래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네. 제 큰 애가 또 장애 쪽에 있다 보니까 아, 그쪽 그러시군요. 활동들도 좀 제가 하면서 네.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던 터에 네. 이 기업을 운영을 또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게 자격 조건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사회적 기업을 바로 받게 됐죠. 대표님 그 네. 눈매나 인상을 보니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네, 역시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나 고연령자나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네, 3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채용을 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아이모스가 그 휴렌이 아이모스를 통해서 지금 현장 관리 스마트 현장 관리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지금 넘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매출 부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뭐 그게 뭐 시장 점유율이 뭐 네네네. 넘버원이죠. 그게 신뢰라든지 네, 또 기술력이라든지 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사업주들이 쓰는 거겠죠. 네, 저희 가장 강점은 저희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건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길.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대에 맞는 그 사업을 하시는 휴렌의 그 제 김춘상인데 네. 김춘상 대표님을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휴렌이라는 이름도 휴먼렌, 네, 그러니까 휴먼렌. 사람들과 손을 손잡고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죠. 네. 진짜 따뜻한 그런 이 필라스피가 이 대표님 그 창업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사회 국가 사회에 또 기여를 하고 계시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모든 근로자들의 어떤 생명과 네, 또 사업주들에게서 봤을 때는 또 경제적인 문제, 그 재무적인 손실이나 또 형사적인 그 책임까지도 네, 그 보호를 해주는 네, 아주 그 중요한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아쉬운데 한마디라도 좀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한번 해주시고. 네. 뭐 하고 싶은 말보다도 일단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쪽에 대표님 쪽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어떤 이슈를 이제 한번 좀 해서 여러 방편으로 해가 고민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간에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 어떤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기업의 현재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은 네. 보다 더 안전한 환경과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 한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도움이 네.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막 시작 같으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안전, 그러니까 현장의 안전, 네,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나 조선소라든지 네, 네,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뭐 신도시 현장이라든지 네, 모든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지시는 네, 대한민국 안전 CSO,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의 네. 그 CSO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건설 현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 또 제조업체, 또 안전에 관계된 모든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사업주들, 또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우리 휴렌의 김춘상 대표이사의 그
생각들을 좀 잘 한번 활용하셔서 우리 근로자들, 우리 즉 시민들이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치시키는 그런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바로 또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